놓치지 말아야 할 특징주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민수 대표가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역시나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10% 이상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계 증권가에서 84만 닉스, 100만 닉스 이런 이야기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 흐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 계속 나오는 SK 하이닉스고요. 샀다가 많이 올라서 좀 팔았더니 여지없이 내가 팔고 두 배 간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SK 하이닉스 일단 외국인들 6일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외국인도 잘 못 맞추네요. 예, 잘못 팔았다라는 쪽에서 다시 매수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기관은 또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 특히 종목의 분위기를 60만 원은커녕 이제 61만 8천 원까지 오히려 더 계속 달리는 모습들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를 보면서 이제 고질적인 국내 증시의 분석법이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까지는 메모리 업황을 사이클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BR 기준으로 해서 바닥은 잡았는데 올라오다 보니까 PBR 한 2배 이상 정도 가게 되면 고평가다라는 쪽에 마음대로 재단을 해서 주가가 고평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더 싸다 이런 쪽의 논리를 펼쳐갔지만 지금 오늘 나왔던 글로벌 IB의 목표가라든가 이제 CT라든가 노무라 증권에서 나오는 실적과 관련된 동향들과 목표가를 설정하는 과정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는 것들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국내 증권사에서도 좀 소형 증권사긴 하지만 목표가를 이제 100만 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가장 큰 조건은 일단 하이닉스를 PER로 설정을 해서 저평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하는 과정들을 또 주가에 반영시켜야 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목표가가 이제 100만 원이 나오는 그런 관점이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어떻게 PBR로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거기다가 어떤 재단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장주에 대한 모습들은 다 놓친다라는 쪽들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그에 따라서 다시 자산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PBR은 또 낮아집니다. 근데 그를 미리 재단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시총이 오늘자로 60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면서 450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그 글로벌 IB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내년 영업이익 80조, 100조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게 되면은 단순하게 80조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가총액이 450조가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라는 쪽에 대한 의문을 시장이 좀 답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저평가됐던 모습들 쪽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죠. 예, 그런 모습들 쪽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내년에 가게 되면은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TSMC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2027년 가게 되면 그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장밋빛을 넘어서 아주 뜨거운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그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디램 이익률이 한 71%까지 전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TSMC 못지않은 이익률을 가질 수 있는 정도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HBM 이익률이 61%가 넘어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HBM과 포함된 디램과 디램 모듈 낸드까지도 다 합치게 되면 어떤 상당히 고수익성으로 바뀐다는 관점 쪽에서 저희가 바라보던 메모리 사이클이 아니라 그쪽을 좀 뛰어넘는 AI 쪽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이를 타고 가는 쪽에서 성장률이 분명히 보이다 보니까 거기 포인트가 맞춘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이렇게 좀 뜨겁게 반응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에 공식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내년에 HBM4는 적어도 한 30% 이상 비싼 가격에 딜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주도력은 이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다 아시는 것처럼 디램 중심의 메모리 업황은 호황인 모습들 계속 확인되는 과정들이고 또 하나 스토리지 관련된 쪽도 보게 되면은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시게이트나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왔던 실적들이 강하게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근간이 되는 낸드 시장들의 흐름들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쪽들로 봤었을 때 거기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좋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뭐 이제 바로 뭐 80만 원, 100만 원 갈 거니까 지금이라도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강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눌림목은 들어오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서 쫓아가겠느냐라는 쪽들은 솔직히 이 자리는 좀 자신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단기 추세선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 눌림목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라도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쪽에서 일단 따라가지 말고 단기 지지권을 확인하면서 계속 더 바이앤홀드 쪽으로 뭐 여전히 모아가는 전략들은 나쁘지 않다. 60만 원대도 여전히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는 관점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고민이 깊어질 수 있는 구간일 것 같은데요. 잘 판단하셔서 수익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짚어보도록 할게요. 3분기 호실적 공개를 했고요. 오늘 105만 6천 원까지 또 고가를 높이면서 오늘 시장 상승 분위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산주 쪽도 또 분위기 좋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방산주 좀 잠잠하다가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다시 높아지는 모습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한 5거래일 만에 매수가 전환되는 모습들이고 지금 기관들은 아직 잡히지는 않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걸 봐서는 매수 쪽으로 기관도 다시 5거래일 만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나 라는 쪽에서 다시 조정을 받다가 급 반전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3분기 연결 기준에서 매출이 6조 5천억이 조금 못 되는 수치 전년동기 대비해서 147% 증가를 한 모습들이고요. 영업이익은 8,500억대. 사상 최대치입니다. 한 79% 증가를 했던 수치를 봤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프라이즈율이 그렇게 뭐 거의 예상했던 수준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관련된 방산 쪽을 우리가 좀 너무 좀 잘 못 챙겼구나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들이 더 커졌다라고 오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지상방산 쪽에서 수익성 견고하고 또 하나오션이 실적이 호조가 되다 보니까 그를 같이 아우르는 쪽에서 연결 실적들이 좋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가 31조까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수출이 한 70%, 내수가 한 30% 정도 수준인데 수출이 다 견인을 하겠죠. 지금같이 수출 단가는 훨씬 더 높고 수익성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실적을 견인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지금까지 그렇게 또 부각을 안 됐지만 K21, 그러니까 즉 보병 전용 장갑차 쪽이죠. 이쪽들이 내년부터 양산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내년의 수주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2029년까지가 내년에 반영되는 거는 약 한 2, 3년 뒤에 또 매출이 반영되다 보니까 최소 지금 시장의 흐름은 2029년까지는 매출 성장세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기존에 수주받았던 부분만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다는 쪽에 대해서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수주 산업의 특성상 2029년까지 나오는 수주들이 꾸준히 더 보강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주가도 여전히 어떤 고점을 향해서 계속 달릴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게다가 일단 지금 나오는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유럽 쪽 그리고 중동 아시아 쪽에 지금 들어가는 이제 K9 자주포 쪽이죠. 그와 함께 유도 무기류와 함께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일 것 같습니다. 모듈화 추진 장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영어로 MCS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탄약을 핵심 탄약을 구성하는 쪽에서 이거를 스마트 팩토리식으로 하나 일괄 체제로 딱 움직이게 되게 되면 거기서 필요한 탄약들은 바로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인데 이쪽에서 수주가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오늘 또 주가를 견인했던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해외 조인트 벤처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루마니아의 부지를 확보했고 그러다가 올해 말에 이를 착공을 하기 시작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런 쪽과 함께 그러면 루마니아에 대한 확장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쪽들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폴란드 쪽에 대한 조인트 벤처와 관련된 쪽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좀 더 구체화된 얘기, 천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탄약 공장들이 건설되기 시작하는 구체적 일정들이 조만간 보여질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 확장성이 좀 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에 따라서 주가도 반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자주포라든가 어떤 육상 무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사일과 관련된 탄약 그리고 또 유도무기 이런 쪽에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또 영역도 넓어진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국내 탄약 공장이 2배 증설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까지 나오게 되면 주가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높아진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총은 오늘로서 보니까 50조가 넘어가서 53조대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일단 올해는 한 3조 5천억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산 기업치고는 뭐 이렇게 싸다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성장 밸류를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4조대 그리고 2027년도 가게 되면 5조대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 성장이 보이는 만큼 지금 어떤 그 성장 밸류까지도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50조대 초반대가 그렇게 비싼 주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쪽에 대한 시각들이 점점 넓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앞으로의 수주 흐름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실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고 이 수익성의 우상향 기조가 2029년까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절대 싼 종목이 아닐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상승 여력 대비로는 싸게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도 그래도 시장이 아침부터 강했던 쪽의 종목들의 특징은 약간 좀 또 조선 쪽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STX 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오늘 아까 보니까 지금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또 HD 현대미포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다 실적 흐름들 잘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는 약간 좀 차익 매물도 좀 나온다라는 쪽으로는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실적 흐름들이 잘 나온 만큼 단기 차익 매물 나와도 충분히 다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모습들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STX 엔진은 말 그대로 엔진 관련된 주요한 주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특수 엔진 쪽이 한 43%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이 41%라고 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 또 핵 추진 잠수함 관련된 쪽에서 그와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또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높아졌지만은 바로 당장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관점에서 약간 새로운 식의 움직임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진 관련된 쪽들은 지금 방산용 엔진 쪽에서 눈이 먼저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전차 자주포 그리고 또 장갑차 함정용 엔진까지 보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육상이나 아니면 해상 쪽에서 들어가는 해군 쪽에 들어가는 쪽의 변화를 또 그대로 이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는데 특히 K9 자주포용 쪽에 대한 엔진들이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국산화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 쪽에서 STX 엔진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선박용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또 이중연료 발전 엔진 쪽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산업용 엔진 쪽인데 요즘에 이쪽이 많이 부각을 받는 모습들이죠. 네. 발전 플랜트용이라든가 가스 엔진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수주를 보게 되면 대만 전력청이라든가 페루의 해군 함정 추진 체계 이쪽에서 납품했던 이력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수주가 주가에 대한 성과를 이끌 수 있겠구나라는 쪽들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은 한 1조 5천억 정도 늘어나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역대 최대치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선박용 엔진 쪽들은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계속 수주가 증가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선박용 엔진 쪽으로도 기대감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부분은 좀 뚜껑을 열어서 기존의 변화가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근에 주가는 한번 새로운 식으로 주가가 좀 반등 시도하다가 좀 무거워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고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크게 이탈을 할 가능성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약간 이제 대주주가 이제 사모펀드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량 부담은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보게 되면 주가가 올랐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보다는
실적이나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을 때 그때 아무래도 물량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또 다시 한번 4만 원대, 한 4만 5천 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 정도까지 해서 변화를 보시는 게 더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목표가로는 한 4만 5천 원대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한 3만 3천 원대로 바라보면서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가격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엔진주 안에서 오늘의 특징주 짚어주셨습니다. STX 엔진 포착해봤고요. 목표가 4만 5천 원까지 바라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